여러분 안녕하세요. 얼음공장입니다. 6.17 대책이 나왔고 많은 문의를 받았고 많은 상담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영상이나 자료가 지금 시중에 남아 넘치고 있습니다. 모든 걸 한 번에 정리할 수는 없지만 하나의 꼭지를 잡아서 여러분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지금 만약 주택이 없고 실거주할 집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그 무엇보다 전세가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6.17 대책을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다 이렇게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제 지난 영상이 있기도 하고요. 주요 골자는 어떻게든 수요를 누르는 겁니다. 주택을 사기 어렵게 만들어 놨고 사기를 까다롭게 만들어 놨고 할 때 세금을 많이 물게 만들어 놓고 집을 가지고 있는 것도 버겁게 만들어 놨어요. 잘 짜여졌고요.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가 동원이 됐고 과감한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정책을 짜시는 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고 늘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문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지금까지 집을 가진 사람이 가져가던 돈을 정부에서 가져가는 게 되는 거거든요. 일부를. 그러니까 쌤통이다, 잘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생각이 일부분 맞아요.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디냐면 이 집으로 돈을 못 벌거나 집으로 사람이 돈을 번 거를 이게 좀 공정하게 임차인이나 나라가 나눠 갖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번 대책 그 어디에도 임차인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임차법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변하겠죠. 뭐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아니면 5% 상한제나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게 나왔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나중에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이 원하는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단 뭐 기사가 너무 많은데 하나만 이제 볼게요, 같이. 갭투자 대출 규제, 전세가율 끌어올려 중장기 효과 미지수. 이게 뭐냐면 여러분 대출을 못하게 하면 사람들이 집을 안 사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계속 사요. 지금 밖에 나가보세요. 지금 김포에 전화해보시고 파주에 전화해보시고 서울에 전화해보세요. 집 계속 삽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대출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포기를 할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집을 사는 걸 포기하는 게 언제인지 전 말씀을 드렸죠. 부동산이 더 이상 오르지 않고 가격이 하락할 거란 그런 분위기가 완전히 꺾이면 완전히 심리적으로 꺾여버리고 부동산 시장에 마이너스가 나면 사람들은 더 이상 집을 사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 그건 확실히 맞습니다. 하지만 집이 돈이 된다. 집을 가지고 있어야 밀려나지 않는다. 집을 가지고 있으면 돈이 된다는 생각을 하는 이상 사람들은 수단을 바꿀 뿐 그리고 얻는 이득의 수익률을 바꿀 뿐 집을 계속 삽니다. 인간의 본성이에요. 대출이 막혔어요. 대출을 끼고 사던 집을 더 이상 살 수 없게 됐을 때 어떻게 할까요? 전세를 끼고 살라고 해요. 문제는 이거예요. 전세가 귀하거나 전세가 널려 있으면 사람들이 전세를 끼고 집을 못 사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전세가 5억 원이에요. 근데 5억 원짜리 전세 물건이 널려서 임차인분들이 자유롭게 고를 수가 있어서 5억 하던 전세가 4억, 3억 뚝뚝 떨어져요. 그럼 집을 사요, 못 사요? 못 삽니다. 쉽게 못 사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세요? 전세가가 5억, 4억, 3억이 아니라 5억, 6억, 7억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왜 이럴까요? 이제는 집을 사자 말자, 집으로 돈 벌었다, 돈 잃었다 이런 얘기 안 할게요. 그냥 전세가 얘기해요, 우리. 전세가. 전세가 왜 오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생각하실 수도 있죠. 집주인들이 돼지라서 그렇다. 집주인들이 탐욕이 심해서 전세가를 올리는 거다. 자, 여러분 저번에 제가 빵집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ABC 빵집이 있는데 빵값을 혼자 올리면 어떻게 된다? 빵이 안 팔린다. 자유시장 경제는 가격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차가 갑자기 벤츠차보다 가격을 올려버렸어요. 벤츠가 8천만 원인데 현대차 소나타를 1억 2천을 가격을 측정했습니다.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저는 안 삽니다. 전세가 왜 올라갈까요? 전세가 부족하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늘 하던 얘기처럼 왜를 생각해야죠. 왜 전세가 부족할까요, 여러분? 왜? 집이 부족해서 그래요. 여러분 집으로 돈 벌자는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전세를 구하거나 집이 없는 분들께 여쭤보는 거예요. 전세가는 왜 올라갈까요? 이건 생각 같이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전세가 왜 올라갈까요?
정부의 주장대로 집이 충분히 많다면 전세가는 왜 올라갈까요? 단지 집주인의 탐욕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집주인은 신이 아니에요. 계약 관계의 차이일 뿐이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국민입니다. 왜 올라갈까요? 집이 부족해요. 집이 부족해요. 집이 부족한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떻게 됐냐면 전세를 놓을 수 있는 집을 구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되게 말이 웃긴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투자를 위해 산 집. 나쁘죠? 나쁘잖아요, 여러분. 실거주를 하기 위해 산 집. 좋잖아요. 근데 우리 전세 월세 살고 계신 분들은 저 지금 여기 월세예요. 어떤 집? 앞에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집에 살고 계신 거예요. 자, 투자를 위해 산 집, 세를 놓을 거예요. 이건 지금 나쁘다. 정부에서 무조건 나쁘다고 빨간 줄 그었어요. 갭투자, 갭투기, 탐욕꾼들. B, 실거주를 하기 위해 집을 샀다. 이거는 터치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디 살고 있다? A에 살고 있다. 정부는 어딜 때려잡고 있다? A를 때려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하지 말라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세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런 것들이 더해지고 있는 거예요. 대출을 못하게 하니까 전세가 지금 부족한데 어떻게 하겠어요? 집을 사면서 전세가를 세게 부르는 거예요. 인테리어 해줄게, 4년 계약해줄게, 조건을 걸면서요. 나쁠 수도 있다는 거 알아요. 이런 게 안 통하려면 사람들이 전세가 많이 넘쳐서 이런 걸 계약 안 하면 되거든요. 전세가 부족하니까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또 기사를 볼까요, 여러분? 보세요. 전세 보증금 승계주택 매수 비용. 보이시죠? 서울이랑 강남구 쭉 올라가죠. 전세 보증금을 승계했다는 건 뭐냐면 대출이 안 나오니까 전세를 이렇게 승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이 다시 올려요, 이 가격을. 왜 올라갈 수 있죠? 전세가 부족하니까. 여러분, 다 연결된 거예요. 전세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전세가 부족하지 않다면 승계를 매수해서 전세가를 올리거나 갭 투자할 때 더 편하게 하려고 전세가를 올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자, 갭 투자 차단 주력한 6.17 부동산 대책 봤죠? 맞잖아요. 규제 지역 확대하고 대출 강화하고 실거래가 조사하고. 근데 뭐가 문제죠, 여러분? 갭 투자를 차단을 하면 전세 월세 물량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어떤 부작용이 생겨난다? 또 다른 갭 투자의 유형이 생겨나고, 그리고 대출이 낀 물건이 잘 팔리게 된다고요. 이게 악순환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 전세가율이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점점. 지금 보시면 낮아져 있어요. 아파트 전세가율 추이율이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전세가율은 조금씩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시 이렇게 돌아섰다는 거예요. 상승세로. 보세요. 잘 잡히고 있었잖아요. 전세가율이 떨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때는 집을 자유롭게, 여러분 2017년 6월부터 그러니까 지금 2020년 5월까지면 어떤 기간이에요? 안 좋은 기간이에요. 인정할게요. 투자 많이 한 기간입니다. 네. 나쁜 사람들 많이, 그러니까 투기꾼들 모여서 투자 많이 한 기간이에요. 그런데 전세가율을 보세요. 물론 집값이 올라서도 있지만 전세는 그나마 그럭저럭 안정이 돼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될까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섭니다. 전세가는 계속 올라갈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강남 서초 재건축 2주까지 해야 돼요, 이제. 근데 문제는 이거죠. 재건축 아파트에 살고 있던 분들이 이 전세값으로 갈 수 있는 데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전에 개포동 있죠? 개포동 거기 이제 이주민 분들 개포동 강남구로 갔을까요? 서울로 갔을까요? 아니요. 일산, 고양, 저기 시흥, 안산 이쪽으로 가셨어요. 가서 많이 물어봤거든요. 왜? 그때 전세가 1년밖에 안 했거든요. 2주까지 해야 돼요, 이제. 그 중에 또 뭐가 있어요? 청약 대기. 3기 신도시 받아야 되니까 이분들은 또 집을 안 사고, 집을 사면 청약을 못 받잖아요. 또 전세로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전세를 놓을 수 있는 집 투자 못하게 하죠. 맞죠? 투자 못하게 하죠. 요번에 한 번 더 눌렀죠. 그 와중에 지금 3기 신도시 때문에 청약 대기 수요 생겼죠. 그리고 이주하는 사람들 이주 수요. 이게 이주하실 때 또 전세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전세 구해야죠. 그럼 여러분이 이번 규제를 봤을 때 공급까지 부족하단 말이에요. 이게 세 가지가 공급 부족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집에 소중한 보금자리인 전세 월세가 가만히 있을까요?
임대인이 혹시 임대사업자를 내서 5% 상한제를 혹시 믿고 계신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그런 집이 몇 개나 될까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분들도 법에 따라서 영원히 아니에요. 바꿀 수가 있단 말이에요. 월세로 돌릴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본인이 지금 전세로 거주하고 있거나 내 집 마련 아직 못했다면, 제가 봤을 때는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좋고, 이건 여담이지만, 이번 규제를 통해서 저는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제일 반사이익을 많이 본 데가 뭐 파주랑 김포라고 얘기하는데 제 생각은 달라요. 제 생각에 반사이익이 가장 큰 곳은 지금 서울입니다. 서울이에요. 서울만 상대적으로 사기가 어려웠는데 다 같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선택할 때 그나마 예전처럼 다시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말장난이 아니에요. 한번 두고 보세요. 그 와중에 서울 전셋값이 오르고 있어요. 대출 규제했죠. 하지만 전셋값은 오르고 있어요. 집을 살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거주가 고민이시라면 전세가가 앞으로 오를 거라는 건 알고 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능력이 되신다면 내 집 마련할 용기를 요번에 내보셨으면 좋겠어요. 투자하는 뜻 아니고요. 제 말을 꼭 안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전세가가 계속 오를 거를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집주인이 내 오른 전세가를 계속 가져가요. 근데 집값도 올라요. 근데 나는 계속 무주택자예요.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지난 몇 년 동안 당하셨잖아요. 또 반복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은 알아주세요. 집을 꼭 사라 말아가 아니고요. 이 정보를 오늘 꼭 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약간 이런 거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지식이 있다면 도움을 드리고 싶거든요. 도움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